안녕하세요. 벌써 7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진짜 놀라운 봄이에요. 봄은 항상 정말 약속을 지키는 이 놀라운 신비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일요일 저녁까지만 해도 꽃이 안 피었던 그냥 강낭콩만한 이렇게 버즈 같은 거에서 지금 월, 화, 수 3일 동안 정말 이렇게 팡팡팡 꽃들이 피는 모습들이 정말 목련이랑 개나리랑 진달래랑 그리고 벚꽃까지 정말 팡팡팡 피어오른다는 게 어떤 뜻인지 정말 72시간 만에 이렇게 꽃이 진짜 이게 꽃봉오리 요만한 것에서 이렇게 만개할 수 있나 놀라움을 전해주는 그런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책은 민영환과 윤치호 러시아에 가다라는 책인데요. 실제로는 윤치호 선생님이 쓰신 일기입니다. 1896년 여기 지금 보시면 1896년에 니콜라스 황제 그 즉위식에 가는 어떤 그 대사로 임명돼서 가게 된 그 이야기고요. 이 윤치호 선생님은 이게 놀라울 만큼 우리 1865년에 태어나셨거든요. 지금 정치인들의 보통 나이에서 정확히 100년 전에 태어나셔서 1845년 해방되던 해에 해방되시고 그해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놀랄 만큼 우리가 그 옛날 그 상투 틀던 그 고리타분한 양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정말 그 최초의 맨 처음 이 아버님의 어떤 해안으로 해서 맨 처음에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어와 영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중국에 가서 4년 동안 이제 중국어와 영어를 또 배우고 그 다음에 미국에 그 1888년서부터 5년 동안 유학하면서 벤더빌트 대학 그 유명한 그 철도 그 왕이 세운 벤더빌트 대학과 에모리 대학에서 5년 동안 이제 수학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굉장히 이렇게 꼭 그 유학을 떠나서 아주 언어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일어, 중국어, 그리고 그 영어, 불어를 아주 자유자재로 하셨고, 이분이 그 1943년까지 놀라울 만큼 60년 동안 일기를 쓰셨어요. 중간에 이제 일제 그 배고인 사건에 그 연루돼서 일제한테 빼앗긴 그 3년치의 그 일기를 제외하고는 60년 동안 일기를 쓰신 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 남아 있는데 그 일기가 또 재미있게도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영어 공부를 잘한 상태에서도 영어로 일기를 쓴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시대에 60년 동안 영어로 일기를 쓰신 아마 큰 이유는 아마 비밀 보안을 위해서 그러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그 일기가 여러 가지로 사료적으로 그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아무도 안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의 무슨 자서전이라든지 또 이렇게 일기라든지 하는 거에서 사실 대부분 이 책이 언젠가는 누군가 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그게 있어서 그 마지막 1%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남이 들어도 문제 안 될 것 같은 건 이제 그거 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게 꼭 거짓말을 해서 진실이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거 사실 다 정확하게 얘기했으나 한두 가지만 빼도 완전히 다른 어떤 그 현실을 그 형성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 윤치호 쌤이 쓰신 거는 이게 아무도 못 볼 거라는 생각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또 어떤 사료적인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확히 100년 전 그 살아가셨던 분들은 어떤 거였을까? 1896년은 굉장히 특히나 그 뜻깊은 해라서 이 60년 동안의 일기 중에서 특별히 그 1896년에 1년 동안의 그 일기만을 따로 모아서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윤치호 선생님의 일기라면 이 민영환 그 대사도 역시 이 여행록을 남겼는데 그거를 해천추범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민영환 쌤이 직접 쓴 것보다는 민영환 쌤이 말을 하고 그 옆에 이제 이 통역사로 갔던 그 수행원이 이렇게 받아 적은 개념이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인 거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일정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만 이렇게 아주 잘 나타나 있고 자료들도 잘 모아져 있지만 이 윤치호 선생님이 쓰신 거와 민영환 선생님이 쓴 이 해천추범은 거의 그 사건으로 보면 그날의 일기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대관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8월
이 14일에 서로 헤어져서 민영환 그 선생님은 이쪽 시베리아 열차를 통해서 이쪽으로 2달에 걸쳐서 이제 한국 연해주를 거쳐서 이제 그 한국을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윤치호 선생님은 이제 불어를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다시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에서 거꾸로 돌아서 이제 그 마르세유로, 지부티로, 그리고 그 인도로,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로, 그리고 사이공으로, 싱가포르로, 홍콩으로 해서 다시 제물포에 들어오는, 정말 재미있게 그 1년 동안 우리가 마르코 폴로의 지구 한 바퀴 도는 거를 이제 했었지만, 이 당시에 이 윤치호 일행도 제물포에서 시작해서 일본으로, 제물포 상해 일본, 나가사키, 그리고 저쪽 이 미국을 통해서 몬트리올로 갔다가 몬트리올에서 다시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서 영국 리버풀로, 리버풀에서 다시 베를린으로, 그리고 베를린에서 이제 페테르부르크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시계 방향으로 지구를 한 바퀴, 딱 이 1896년에 한 바퀴를 돌게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이 130년이 되는 지금도 우리가 지구 한 바퀴를 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세에 이분들이 그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어떤 거를 보고 느끼셨을지 하는 거를 보시면 참 좋으세요. 우리가 보통, 저도 아주 옛날에 뭐 윤치호 그러면 잘 모르고 그냥 뭐 친일파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이 윤치호 일기가 워낙 이제 방대한 양으로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동안은 이제 나라가 먹고 살기 바쁜지라 연구를 못 하다가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60년의 이거를 다 이렇게 보면서 어느 역사학자가 쓴, 제가 책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내리는 결론은 진짜 이렇게 항상 모든 역사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거에서 우리 후손의 오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요. 어느 나라 역사고를 떠나서 뭐 그때 그래서 나빠, 그 사람은 어땠어 하는데, 정말 우리가 과연 그 시대, 그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는 걸로 지금의 잣대로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항상 역사에서 보는 어떤 후손의 오만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단어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그때 정말 이분들이 세계를 가면서 지금 뭐 여기 베를린은 어떻다, 파리 어떻다, 뭐 홍콩 어떻다, 뭐 사이공 어떻다, 뭐 사이공이 파리보다도 더 멋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파리에서 몇 달을 산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럴 때 세계가 그때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때 세계의 모습이 그랬었구나. 왜냐하면 100년 전의 모습이 지금과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이제 100년 전보다 우리는 이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100년 전보다 지금이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흐르지는 않기 때문에 100년 전보다 훨씬 더 못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때 어땠나 하는 거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책은 정말 이 재밌는 세계 일주기 이 1896년 한 1년치에 대한 것이고요. 이 1916년서부터 43년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썼던 거에 상당 부분을 이제 써서 이 물 수 없다면 짓지도 말아라고 하는 윤치호 선생님의 어떤 좌우명처럼 늘 자주 하시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했던 이 책도 보시면 좋으세요. 이거 말고 이제 더 완간본인데 그건 사실 너무 많아서 읽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한 요 정도 보시면, 우리가 뭐 일제시대 때 어땠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그 시대를 살으신 분들이 사실 저희 이제 증조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시거든요. 요 분들이. 그래서 이런 고조 할아버지의 얘기를 전에는 들었으나, 사실 이렇게 정말 권력의 최핵심 부위에 있었으면서 그 시대를 이렇게 매일매일 일기로 남겨놓은 그런 거, 그리고 그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정말로 자기의 어떤 중심을 갖고 사는 거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보고 있으면 정말 130년이 지난, 우리가 정말 많은 거를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정말 내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정말 우리가 보통 집에 이제 어른이 없잖아요. 대부분 외동이고, 이제 어른들은 또 돌아가셨고, 내가 정말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할 때, 마치 꼭 집안에 큰 어른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시작에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있잖아요. 그 애국가도 이 윤치호 선생님이 이제
어떤 그 찬송가, 이런 개념으로 이제 지으셨던 거가 1907년에 지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름은 들어봤으나 실체는 잘 몰랐던 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 책에는 정말로 재미있는 이제 이런 화보나 그 당시 어떤 생활 풍습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아주 짧은 어떤 일기에 그리고 또 많은 화보들이 있으니까 이 화보들만 보셔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것도 있었네 하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윤치호 선생님의 정말 이 글씨체도 정말로 이 영어 글씨체도 정말로 이게 아름답게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그런 거를 보시는 것도 좋고, 윤치호 우리는 그냥 옛날 뭐 좌옹 이렇게 옛날 어른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분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봐도 누구나 이렇게 젊고 빛나는 시대가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를 배우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96년은 정말 특별한 해, 어느 해가 특별하지 않았던 해가 없는 시대였지만 이 시대는 이 바로 한 해 전에 이제 민비 시해 사건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조선의 선비로서 조선의 아주 중요한 어떤 양반으로서 정말 그 비애감과 우리 조선은 어떻게 이렇게 약할 수가 있나, 그리고 이렇게 약한 조선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조선이 다시 다른 나라들 못지않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분이 이제 43년에 일기를 끝마치셨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일기를 쓰지 않으셨는데, 다만 해방되고 나서 45년 이후에 2번의 어떤 서신을 쓰셨어요. 그래서 늙은 어떤 사람의 이제 그 명상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쓰신 그 책에 보면 정말로 우리 조선은 이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틀림없이 될 것이고, 그 자유를 누리는 이 대한민국의 100년 후에 다시 이 조선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그런 염원을 하셨는데, 그 100년 뒤가 정확히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사건 사고로 그 사람 그랬던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사고가 어떻게 벌어지게 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이렇게 이 360도의 풀 스토리를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정말 재밌어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도 이렇게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정말 이렇게 제물포를 출발해서 상하이로 가서 상하이에서 또 나가사키로 가서 나가사키에서 또 미국으로 가서 또 캐나다까지 가서 다시 뉴욕으로 가서, 그래서 그 당시 뉴욕이 어땠는지 몬트리올이 어땠는지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우리가 전에 이 잭 런던이 한국에서 조선에 왔을 때 조선 그런 이렇게 이렇게 짧게 써놓은 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짧게 와서도 이렇게 한 나라의 이런 거를 잘 파악하지, 이렇게 했던 거 못지않게 이분이 정말로 또 그 시대에 각 나라를 돌면서 거기에 인구라든지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받아들일 거 아닌 거, 또 어떤 산업시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정확하게 단지 진짜 거의 2시간 머물거나 진짜 하루도 안 되게 머물면서도 거기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름만 알던 많은 어떤 조선의 이제 앞서 갔던 사람들의 이름도 거기에 좀 실체 같은 것도 좀 있고, 또 이 사람이 보는 실체만 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보면 이제 민영환 공하고 같이 가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하고, 이 윤치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때 굉장히 많은 이제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이제 아주 요주인물처럼 굉장히 이제 시샘도 많이 받고, 왜냐면 너무나 외국에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외국어로 말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시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배제시키려고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다이나믹이 있었겠죠. 어떻게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민영환 공을 모시고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하지만 이 끝에 중간중간에 이 민영환 공에 대한 어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 존경의 마음이 또 있으세요. 그리고 민영환 공은 정말로
놀라울 만큼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일사조약이 된 다음 이제 나라를 잃었을 때 유일하게 조선의 관료로서 유일하게 자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민현왕공이 여기서 뭐 쪼잔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분을 잘못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그분은 또 그분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거를 잘 해나가신 것이고, 그래서 윤치호 선생님도 이 책이 하여간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는 막 이렇게 보기 좋게 써놓은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썼다는 거. 그리고 여기 뒤에서도 보면 나중에 이제 프랑스 사람이나 이런 거에서 왜 홍종우 김옥균을 살해한 그 사람 할 때도 홍종우도 굉장히 이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지만 이 프랑스 사람이 보기에도 홍종우는 좀 별로 안 좋은 사람 같다 뭐 이런 말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데서 다 들어서 옛날에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한 20년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고 역사가 이제 연구가 학문의 깊이가 되면서 우리가 몰랐던 그냥 이게 상징적으로 이름만 알던 거에 이게 중간에 다이나믹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6.1준의 어떤 그런 이제 이 국모 시해 사건 이런 것도 사실 그전에는 물론 일본이 많은 잘못이 있지만 거기에 사실 깊숙이 조선인이 이제 개입해 있다는 것도 최근에는 이제 많이 밝혀진 거라서 그런 것들도 이제 알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이때 벌써 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나. 그리고 이 민영환 공도 여기를 다녀온 이후로 정말로 많은 거를 느끼셔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금강경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백성우 박사가 이 민영환 어떤 가문에 이제 그걸로 이 국비 유학생처럼 이제 뽑히는 일단의 이 첫 번째 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윤치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한 세대 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때 이미 민씨 일가가 이쪽 상해에 이미 살고 있는 것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상해에서 만나는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당시에 양반 같지 않게 굉장히 부인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또 아이에 대한 사랑과, 옛날에는 그냥 양반이면 부인을 이렇게 아끼는 말을 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금기어고 굉장히 정말 팔불출 중에 그런 팔불출이 없는 게 조선 양반의 어떤 에티켓 같은 거였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너무나 그 부인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있어서 정말 지금 어떤 지식인이 썼다고 해도 참 정말 너무 따뜻하고 본받을 게 많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실 지금도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당시에 결국 이제 많은 준비를 하다가 3월 초에 이제 출발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6월 달에 돌고 돌아 이제 결국 마침내 이제 러시아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정말 좀 가슴 아픈 거는 이제 본래 이 윤치호 쌤은 본래 단발을 하고 있었었는데 여기 이제 정권 대사로 나라의 어떤 그런 대표자로 가게 되니까 다시 머리를 길러서 이제 전통 의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이제 상투를 틀고 한복을 한 모습이 여기 사진에서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본래 윤치호 쌤은 그 전에 단발을 하고 이제 미국 유학이나 이런 걸 다녔던 분인데, 이제 민영환 쌤은 이제 본래 그 자체로 계속 대대로 양반이셨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의 서열 1순위에 있는 분이셨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황제 대관식에 갔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국모가 시해되고 이제 고종이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어디론가 가긴 가야 되는데 이제 공에는 있을 수가 없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아무튼 그때 상황에서는 이제 러시아 공관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러시아로 가고, 러시아는 어쨌든 이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이쪽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너무나 절박 부군을 걸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이제 굉장히 아주 호의적인 거를 베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게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 영향 안 받고 우리 그냥 잘 살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를 하러 간 것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사실은 러시아 대관식 직전에 행사 일어나기 직전에 사실은 러시아와 일본 간의 밀약에 의해서
사실 이제 조선은 배제되는 걸로 이미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제 그 러시아로서는 초청할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 며칠 전에 여기 일기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월 9일 이미 이분들이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그날 사실은 이제 러시아와 일본 외교부 간에 이제 조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뭐 해줄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냥 빈말과 이제 예의만 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126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진은 굉장히 네이버에도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복을 입고 있는 거는 실제로는 오히려 국가의 어떤 그 공식 행사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가는 게 중요해서 윤치호는 일부러 다시 이제 그 한복을 입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에 우연히 이제 거기 그 러시아 박물관에 가게 되면 이때 그 니콜라스 황제 즉위식 할 때 당시가 굉장히 정말 러시아가 이제 뭐 농민들은 살기 힘들었지만 실제 러시아의 어떤 국력 그 자체는 프랑스보다도 더 뭐 높나마나 막 이렇게 영국보다 더 높고 막 이 정도로 아주 최고의 절정기였었기 때문에 정말로 전 세계 페르시아 사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집트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 지구상의 나라의 사람들이 다 사절단으로 와서 그 나라의 가장 진귀한 그 어떤 보물들을 이게 선물로 줬던 것들이 그 박물관에 쭉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낸 것들도 물론 있고, 그래서 정말 페르시아나 이런 데서 보낸 그 인도나 이런 데서 보낸 선물들을 보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선물들을 그 니콜라스 황제에게 보내게 되고, 또 이 시점이 저희 그 지난번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를 했던 딱 그 20년 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땠었나? 그리고 이때가 톨스토이가 그 전쟁과 평화를 썼던 딱 그 직후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나폴레옹 전쟁 이제 막 일어난 이후 이제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막 이게 파편화된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다 연결돼 있는 그런 역사 속의 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랑 너무나 이제 50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처음 세계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선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고 가장 뜨여 있고 고급 정보에 있는 그 최고의 1인자 민영환 선생님조차도 사실은 이제 여기 갔을 때 이제 그 대관식을 가려 그러면 사실 대관식의 기본은 이 황제가 왕관을 쓰는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황제된 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다 모자를 벗어야 된다는 게 이 세계의 역사에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벗어야 되는데 이 민영환 선생님은 정말 이제 다른 거는 다 국가를 위해서 하겠고, 사실 조선이라는 자체가 이 당시에는 거의 이 민씨 일가의 사유재산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었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지켜야 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모자만은 못 벗는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설득하고 이 윤치호 선생님이 설득을 해도 이건 예의니까 그냥 에티켓이니까 모자를 잠깐만 벗었다가 대관식을 참석하고 그 티켓이 아무한테나 발행하는 게 아니고 정말 러시아한테 이 조선을 점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별히 발행됐던 초대장이었었는데 결국은 사실 그 모자를 벗는 것 자체가 양반의 정체성에 이제 하여간 도저히 이게 양립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 그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치호 선생님도 민영환 공이 참석하지 않는데 참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시대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거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서 보면 그 영국 사람들과 이 프랑스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다이나믹 같은 거,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일본 사람들, 그리고 이용장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용장 그 당시에 3대 재상 그러면은 비스마르크,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이용장 이렇게 뽑혔으나, 최근에는 사실 이제
다른 두 사람은 여전히 아주 훌륭했던 것으로 하지만 이용장은 우리가 속았다. 어떤 역사적으로 그 사람은 사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으로 그런 이렇게 모략 같은 거를 굉장히 잘하는 거에 이제 좀 그랬다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역사 연구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이때 벌써 꿰뚫어 봅니다. 이용장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거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만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윤치호 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견해 이런 것도 보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정말로 이 최절정기의 어떤 러시아 제국에 갔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습, 그리고 그때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에르미타주가 본래는 이게 운둔하는 허미티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있는 모든 이 미술품들, 항상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세계 3대 미술관에 들어가긴 하지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단 한 점도 빼앗아 온 것이 없고 모두 다 제값을 지불하고 요청해서 제작했다는 거, 이런 것들에서 보면 정말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과 조각품들은 꼭 한번 가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해서 지금도 정말 가기 힘든 그런 러시아를 어떻게 이제 갔었나, 그리고 그때 이제 날씨가 어땠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 와중에도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제 머물면서조차도 돈을 내고 불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돈을 내고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조차도 계속 이제 불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계속 이제 황태자도 만나고, 이제 왕세자도 만나고, 이제 러시아 황제도 만나고, 황후도 만나고, 그래서 그때 황후를 만나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한 것들도 여기 재밌는 말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진짜 저때 그렇게 황후를 만나서 저런 말을 했구나, 황제를 만나서 저런 말을 했구나 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으시고, 또 이분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간 이후서부터는 이제 기독교회로 가셔서, 이분이 기독교를 했던 건 어떤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정말 이 조선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유교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 우리가 유교는 힘이 없는 어떤 지식이다. 기독교는 힘이 있는 조직, 내가 실행력이 있는 어떤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상태의 조선에서는 이 조선을 이제 우리가 자립을 하려면 기독교와 같은 실행력이 있는 그런 어떤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기독교에 있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리스 정교에 대해서는 러시아 종교는 마치 정치적인 일종의 정치적인 권력 같아 보인다. 뭐 이런 것들도 이 사람들의 어떤 풍습과 어떤 그런 메커니즘도 잘 보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 니콜라스 황제가 사실 비운의 황제잖아요. 이제 죽임을 당한 마치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마리 안뚜아네트처럼 그렇게 마지막 비운의 어떤 부부인데, 이때 이 니콜라스 2세 황제를 즉위할 때 이제 큰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 화려하게 이제 좋은 연회를 다 베푸니까 그걸 서로 먹으려고 하다가 사실은 그때 1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압사하는 사고가 벌어져서 이게 뭐 이제 불길한 징조다 이런 것도 많았으나, 그 당시에 이 황제가 이 사람들에게 1000루블씩을 다 배상해 주거든요. 죽은 사람한테 1000루블. 지금 생각해보면 도스토옙스키의 그 모든 살인에 연루된 게 3,000루블이었잖아요. 그렇게 치면 1,000루블 이제 농민들한테 줬던 거는 사실 작은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농민들이 그렇게 먹는 거에 아기다툼이 돼서 죽을지는 몰랐지만, 아무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어쨌든 왕정에서도 그거를 이제 배상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또 이제 또 뭐 이렇게 인기를 회복하고 이렇게 했으나 결국 시대의 어떤 거대한 파도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니콜라스 2세는 그렇게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영환 선생님은 이제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해서 저쪽으로 해서 8월 중순에 떠나서 두 달에 걸쳐서 이제 연해주를 통해서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이 윤치호 쌤은 이제 파리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2달 이상을 머무르면 거의
4달 가까이를 머무시면서 불어를 다시 배워요. 오로지 거기 있는 이유가 불어를 배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내가 이렇게 불어를 배워서 뭐하나, 내 사랑하는 어머님과 사랑하는 부인도 못 만나가면서 불어를 배워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건가 하는 그런 것도 있으시고, 그래서 거기 이제 파리의 그 4개월 동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 날씨가 어떠했는지 하는 것들도 다 있으시고요. 또 독일과 어떤 프랑스와의 비교, 또 독일과 러시아와의 비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으세요. 또 이 마르세유로 나중에 왔을 때는 마르세유가 얼마나 번화한 도시였었는지, 인구가 그 당시에 벌써 40만이 되고 75%가 다 외국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말로 활발한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자세한, 뭐 공장은 몇 개고 뭐 하루에 무슨 못을 몇 개를 무슨 밀업 개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상하이에서 이 와중에도 또 이 조선에 계신 이제 부모님과 또 선교사들과도 이게 편지 우편이 오가는 거 보면 그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또 8월 세상이 정말 좁은 거라서 8월 23일 날 이제 이분이 비로소 이제 파리에 와서 호텔에 갔을 때 그 호텔의 어떤 지배인이 굉장히 이제 뭐 친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그 호텔 지배인이 오카모토의 동생이라고 하는데, 이 오카모토라는 사람은 그 왕비 전하를 그 시해한 음모를 꾸민 자였다, 뭐 이런 것들도 세상이 진짜 얼마나 좁은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 홍종우나 이런 사람들과 다른 이제 프랑스 사람들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외국 사람들도 이게 아무리 이제 인종이 다르고 해도 사람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다 있구나 하는 그런 개념. 그리고 또 이 프랑스가 그 당시도 또 얼마나 격변을 했었는지, 이 프랑스 하숙집 주인의 이렇게 말을 보면 굉장히 이제 지적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관들은 너무 자주 바뀐다, 뭐 한 열흘 정도밖에 못 들락거린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파리도 정말 그때 격변의 시대였구나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 파리 코뮌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도 시티 투어 같은 거를 이제 다니면서 그 내가 어디 뭐 벤돔을 갔다, 루브르 궁을 갔다, 미술관 갔다, 뭐 세인트 셰프를 갔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 그때 그 파리 코뮌으로 그 죽었던 사람들, 뭐 이 5천 명의 인부가 거기 이렇게 있었던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트르담을 본 얘기, 또 여기 재밌는 게 뭐 판테온 그 맞은편에 소르본느 법률대학이 있는데, 여기는 법률가가 되거나 거짓말쟁이가 되는 공부를 하는 곳이라고 그 시티 투어 가이드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100년 전이 굉장히 다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또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분이 그 마리 앙투아네트의 그런 그 장소를 다니면서 또 이 우리의 마지막 그 어떤 어떤 그 왕비 시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다시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다시 돌아오는 곳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교의 이 중간중간에도 어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써놨지만, 그 사이에 어떤 많은 어떤 혼자만의 어떤 성찰, 그래서 어떤 유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은 물이 수면을 고르게 유지하는 것처럼 정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어떤 그냥 자존심만 세워서 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조선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 그 조선이 이거를 어쨌든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는 절대 없는 거라는 걸 또 충분히 알고, 또 이렇게 막 과격한 그런 이제 갑신정변이나 이런 거는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이 세계를 그때 그 당시에 돌았던 윤치호 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500년 동안 그야말로 상무 정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싸우고 투쟁하고 이렇게 어떤 강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500년 동안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상무 정신을 다시 우리가 무를 숭상하는 그런 거에 좀 될 것인가, 거기서 오히려
윤시호 쌤은 나중에 그냥 일본을 좀 이용해서, 일본이 호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호전성을 우리가 다시 좀 회복하는데, 500년 동안 완벽하게 없어져 버린 이런 상무 정신을 일본을 통해서 조금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의미의 그런 호전성을 회복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나라가 됐을 때 우리는 정말 모든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것은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우리가 살려면 반드시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어떤 테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전 세계가 다 이 무정부주의, 테러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테러가 남발하던 거였지만, 사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살인을 통한 정권 교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좋게 되기도 하지만, 그게 정말 과연 옳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해방이 된 이후에 썼던 그런 명상록에 이제 보면 예속의 아픔을 웃음으로 회고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100년 후 그날 다시 이 조선에 되돌아오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염원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같은 그 사촌격인 분이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우리 역사에 중요한 그 역할을 해주셨던 그런 분의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 그 독립신문의 사장을 하기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고인 사건 때문에 이제 복역하고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는 이분은 철저하게 공직자에 아무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제에서 이제 공직자를 여러 가지를 추천을 해도 어떤 공직에도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한제국이 끝난 이후로는 대한제국에서 맡겼던 임무까지는 다 맡으셨지만, 대한제국이 없어진 다음에는 어떠한 공직 직함은 하지 않고, 그 공직 직함을 하지 않기가 얼마나 힘든지가 사실 이 1916년에서 43년까지의 이 일기를 보면, 이게 정말 이만한 인재가 조선에 없는데 이 사람에게 이걸 좀 맡아주세요, 저걸 좀 맡아주세요. 근데 그거를 끝끝내 사양하면서도 이렇게 그 기분 나쁘지 않게, 얼마나 또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끼겠어요. 정권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맡으려는 또 안 근데 그거를 끝끝내 맡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모든 거를 서포트하면서, 또 어떤 이 청년들의 그런 성장을 밖에서 도우면서, 그래서 이분은 YMCA 회장까지 되시고, 그리고 연희전문학교의 교장도 하셨고, 정말로 그 시대에 이 나라의 정말 중요한 것들은 모두 하면서도 공직 직함은 절대로 갖지 않는 것을 대원칙으로 일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가 정말로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위대한, 그 당시에는 정말 이제 조선은 끝났다, 조선은 어떻게도 안 되는 나라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 이후에 정말로 이 수십 년의 그 일기를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 좌절도 하고 고뇌도 많이 하고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한 번도 조선이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서 훌륭한 나라가 될 거라는 믿음을 한 번도 잃어버리신 적도 없으시고, 하지만 거기서 절대로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해서 그거를 이렇게 부서뜨리거나 하는 그런 것도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잘 그거를 유지시키고 독립된 후에 정말로 이 나라의 발전에 염원을 보태셨던 그런 윤치호 선생님을 우리가 사실 잘 몰랐었는데, 그런 거를 알아가면 좋겠고, 또 어떤 인물은 잘 모르겠다라고 해도 정말 100년 전 우리의 이 선조, 우리 고조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어떻게 전 세계를 돌면서 느꼈었나, 그리고 그때 세상은 어땠었나 하는 거를 보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는 책 같이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이제 세계화의 종말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찬란한 봄, 눈부신 봄 많이 누리세요. 감사합니다.